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게 있다?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남들도 나보다 못하는 게 있다. 그 말은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매일 저의 영상에 남겨주시는 댓글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인생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댓글도 정말 많지만요. 여전히 어렵고 막연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은요, 정말 각 잡고 여러분의 상상을 시각화하고 현실로 만들어드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IBM 재팬과 구글 재팬을 거쳐 지금은 기업의 인사 전략과 채용을 지원하는 기업에서 최고 인사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구사부카 이쿠마의 팀 워커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제 경험, 제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파고들려고 하지 말아라. 과거를 되돌아보다가 어두운 벽에 부딪혀 자신도 모르게 침울해진다. 네, 성공하고 싶다면요. 내가 이거 해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굳이 장점과 단점을 애써가며 양쪽 다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장점, 정확히 그거 하나에만 내 시간, 열정 집중하라는 겁니다. 단점을 계속 신경 쓴다고 해도 짧은 시간 안에 고쳐지는 것도 일단 어렵고요. 누가 봐도 남들보다 못하는 걸 갑자기 막 월등하게 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게 있다.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남들도 나보다 못하는 게 있다. 그 말은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냥 나는 잘하는 게 진짜 없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그 어떤 분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분명히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장점이나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자에게 평소에도 유독 걱정이 많았던 한 직원이 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고 해요. 저는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자는 평소 아끼던 동료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강하게, 더 냉정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자기 약점을 알려주려고 입사한 건가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말해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약점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점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땐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노력하면 돼요. 그뿐입니다. 약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구글의 경우에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부족한 점 역시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도 뽑는다고 합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소위 미완성형 인재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뛰어난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을 지니고 있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소위 앞으로 더 훌륭하게 성장할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으세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갈고 닦고 좀 더 나아지려는 그런 노력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단점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유독 감정적인 부분이 강해요. 이성적인 사고가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요. 특히나 감정적으로 엄청 예민한 편이었어요. 학생 때 한 친구에게 이런 말도 들었으니까요. 와, 진짜 너같이 감정적이고 예민한 사람 처음 봤다. 너 그러면 앞으로 뭐 하는데 큰 문제가 될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감성을 좀 죽이고. 그때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공감했거든요. 항상 큰 시험이나 어떤 테스트를 앞에 두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예민하니까 사람이 막 밥도 못 먹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고 힘도 없고 정말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감정적인 부분이 강하다라는 저의 단점 덕분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책으로, 글로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저의 그 감성적인 면이 엄청난 도움이 된 거죠. 단점인 줄 알았는데 장점이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장점과 단점은요,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단점이 개성이 되고 오히려 압도적인 장점이 되는 경우는 저 말고도 사실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성공의 진짜 포인트는요, 일단 나를 정말 제대로 분석해서 나의 장점에 시선을 맞추고요. 심지어 단점조차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저는 이게 성공의 포인트라고 봐요. 이게 막 이론적이고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요, 억지 부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긍정이도 살고 부정이도 살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여러분이 부정적인 여러분 내면에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거 단점 아닌데? 이렇게 되면 그거 사실 되게 좋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해. 자꾸 그냥 단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점점 더 쭈구리 되는 거지. 그거 장점이야, 장점. 잠깐 집 앞에 산책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날도 점점 선선해질 시기잖아요. 이때가 정말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지 부리는 이 단계가요, 내가 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요, 저 역시 이 책의 저자처럼 인사부서장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공공기관 역시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들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죠.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팀워크가 안 좋으면요, 일 제대로 안 굴러가요. 일하다 보면 동료 때문에 진짜 마음 안 좋고 힘들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자가 일했던 구글에서는요, 높게 평가하는 인재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팀을 케어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케어라는 말이 이전보다 훨씬 일상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죠. 그런데 본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다, 보살피다, 신경을 쓰다.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는 직원들이 나만의 성과, 나 혼자만의 성장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팀과 그 팀원들을 진심으로 위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야 팀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성장하고 그 팀이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위해주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진짜 딱 10분만 내서 부탁하지 않았는데 동료를 돕는다. 아무도 몰라주는, 티도 안 나는 동료의 성과와 공로를 알아챌 줄 안다. 특히 동료의 성과와 공로를 알아챌 줄 안다. 이건 어떤 걸까요? 네, 이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빠짐없이 케어한다는 뜻이에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말하는 팀워크가 바로 이런 겁니다. 타인을 살펴서 필요할 때 돕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율하고 다른 사람의 공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저자는 이런 사람이 팀과 함께 성장하면서 개인의 목표까지 이루는 진정한 팀워커라고 말해줍니다. 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이대로 괜찮을까? 좀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겁니다. 그 감정 자체를 못 느끼고 그냥 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요, 불씨예요. 이 불씨는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과 바라는 이상이 너무 큰 차이가 날 때, 그때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현실과 이상이 가까워지려면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피드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피드백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적을 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오히려 스스로 피드백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초고속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요. 어떤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이 피드백 사이클을 돌려보자는 거죠. 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요,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대해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영할 거 반영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굴러가는 시스템, 행동 원리로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구글에서는요, 이 피드백을 선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선물은 받는 사람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피드백도 그래야 한다는 게 구글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부분 좀 고쳐봐,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부정적인 의견만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꺼려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 부분 진짜 좋았어,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피드백이고요, 아까처럼 부정적인 의견도 피드백입니다. 그냥 둘 다 똑같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사람인데 감정이 개입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처음엔 무조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피드백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을 잘 이용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대화 자체가 서툴고 아니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두려워서 혼자 막 끙끙대면서 고민하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건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개인, 조직, 사회의 성장 사이클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내 성장에 가속도가 붙는구나, 이걸 말이죠. 네, 저자에 따르면 구글에는 10x라는 목표 설정에 대한 신조가 있다고 해요.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10배 높은 성과를 노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10배 뛰어나게 만들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각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커다란 목표를 말 그대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려왔던 시각화와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에요. 당장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목표지만요, 이걸 현실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목표가 아니라 만약에 현실적인 목표만 생각했다면요, 애초에 10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의 시작, 이 스타트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동을 걸지 않으니까 그 어느 곳에도 도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여러분, 현실적인 목표는요, 말 그대로 현실적인 거죠. 굳이 여러분이 목표로 잡지 않아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 매일 하루하루 하는 모든 일의 기저에 성공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공 마인드셋, 이러니까 거창하고 진부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워딩이 그렇지 이런 생각을 실제 일상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는 중이다, 이걸 통과해야만 한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건 이 일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래 위대한 모든 일은 쉽지 않다. 지금 어렵다면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다. 저 사람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없다면요, 하루에 1분이면 되거든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 일상으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절실한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이 무엇이든 간에 진심이 아니라면 정말 아무거나 다 여러분을 막아세울 수 있어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굉장히 작은 장애물조차 잘 어울리는 핑계가 될 거예요. 포기 합리화를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면 사람은 거기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담쟁이라는 시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